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34강 시간으로서 3.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상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2. 중개대상물 내부 상태 3. 환경조건, 입지조건 4. 매입공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5. 그리고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조사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을 좀 보겠는데, 이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뭐 지목이라든가 면적, 뭐 경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할 때는 어떤 서류를 갖고 조사를 할 것인가? 먼저 서류를 먼저 조사하고 두 번째 현장 답사를 하죠. 반드시 두 가지 하는데, 서류는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 토지 지적에 대한 공적인 장부를 맞아 지적 공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 연도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임목 같은 경우는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자, 임목 등록 원부. 그리고 재단 등기부, 공장 재단, 광업 재단 같은 걸 말합니다. 재단 등기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플러스 현장에 가는 겁니다. 현장 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소재지 같은 경우, 이제 기본 사항의 첫 번째는 이제 소재지가 있습니다. 소재하고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토지는 반드시 지번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번 주소라고 그러죠. 두 번째, 건물은 건물 번호, 동, 호수, 몇 동, 몇 호. 다가구 주택은 지번까지만 파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반드시 동, 호수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목은 그 나무를 말하는 거죠. 나무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부동산으로서 임목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위치,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같은 거는 등기부에 등재된 주된 사무소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이 소재지를 볼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지목입니다. 지목. 토지 같은 경우 반드시 지목을 확인해야 되는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아니면 지적도나 임야도에 기재된 지목을 반드시 표시된 걸 확인해야 되고요. 그 공부상의 토지대장 등을 말하죠. 공부상의 지목하고 실제 이용상의 지목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실제 이용되고 있는 지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만 쓰면 안 되죠.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는 양자를 모두 실제는 뭘로 쓰이고 공부상에는 지목이 뭐다라고 꼭 표시를 해놓으면 하자가 없습니다. 자, 이제 면적입니다. 세 번째는 면적. 자, 면적은 토지는 필지별로 면적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물은 건물 번호에 따라 층별로 1층에 몇 평, 1층이 몇 제곱미터, 2층이 몇 제곱미터 이렇게. 그리고 구분 소유 목적물은 공용 부분도 반드시 그 면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역시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실측하지 않아도 되는, 실제로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하고 반드시 실측을 해야 되는 경우 둘로 나눠서 보면, 실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대장상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중개합니다. 그거를 또 확인 설명을 해주면 되고, 반드시 실측을 하는 경우에는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중개를 하되, 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공부상의 면적을 변기하면 되는 겁니다. 증빙자료니까 그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그런 걸 말합니다. 등본을. 자, 이제 환지 예정지의 경우에는 이제 환지 땅이 바뀐다는 얘기죠. 어떤 그 도시계획 사업 같은 걸 하는 경우에 거래의 기준은 환지 면적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거래의 목적물은 이전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종전 토지. 그리고 면적의 단위는 반드시 미터법에 의한 제곱미터가 원칙이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경계를 봅니다. 경계. 땅의 경계를 보는 거죠. 경계. 지적도나 임야도로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점으로 되어 있죠. 그 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이 경계가 됩니다. 지형과 지세가 있는데, 지형은 토지의 모양이고 지세는 토지의 경사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걸로 확인하고 또 현장 답사를 꼭 해야 됩니다. 건물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을 하고, 또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현장에 가야 됩니다. 건축 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과된 연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는데,
현장 답사를 통해서 실제와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꼭 공인중개사 판단하기 전에 물리적 내용이 있어요. 이게 건물에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그것도 아울러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건물의 용도는 그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이제 건축법상의 용도를 파악을 하는데 9개 군과 28개 용도가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시면 되고, 건물의 방향, 동쪽을 향해인지 남향인지 뭐 이런 거는 실제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은 중개대상물의 이제 내외부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외부 상태는 기본적으로 내부 상태는 현장 답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로 봐야죠. 실제로. 네. 얘기로 듣는 건 의미가 없고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해서는 중개인에게 요청한 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하면 더 확실하죠. 그래서 조사 확인할 부분은 이제 벽면이나 도배 상태, 벽면에 금은가 있나 균열 같은 거 보는 거고요. 내부 시설 상태는 뭐 전기, 가스, 소방기구 뭐 이런 승강기라든가 열 공급 방식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과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하겠는데, 이것도 역시 현장에서 보면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보통 그 지역에 무지하게 오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소에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변의 교통이라든가 뭐 주변의 병원이라든가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평소에 현장 답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공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공시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 뭐 등록부에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도 후일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토지. 자, 미공시 건물에서는 토지.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미공시되냐면 명인 방법에 의한 뭐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미분리 가실, 고가의 정원석, 돌이죠. 돌. 정원에 있는 큰 돌, 그 정원수 등이 있는지 없는지 꼭 존재하는지 봐야 되고, 그 소유관계 이걸 팔 건지 아닌지, 기존의 주인이 가져갈 것인지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자, 임야도 있죠. 임야. 두 번째, 임야 같은 경우에도 임야를 보면 임야 매매할 때 특히 중요한 게 분묘 관계가 있어요. 거기 넓은 임야에 어디에 분묘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봉분 같은 게 있다면 그 분묘 기재권이나 분묘가 존재하는지 유무 등을 반드시 명확히 파악을 해서 기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부대시설이나 그 소유관계 같은 거, 조명시설 아주 비싼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옥내 장식물 같은 거, 그런 거는 파는 건지 아니면 원래 매도인이 가져갈 것인지 반드시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자, 이제 권리관계 조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 등기상환증명서 이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령을 따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관계 조사는 뭘로 조사한다 이거는? 자, 이거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에 등기부등본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로 권리관계를 보는 겁니다.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 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권리관계 조사는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물론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같이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에는 우리나라 공시되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니까 반드시 현장에 가서 등기되지 않는 사항들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기록이 옛날에는 등기부라고 그러는데 이제 등기 기록으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 보면 표제부 각부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이게 바뀐 상태에서 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다가 이제 법률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표제부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갑부가 있고 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표지의 표지. 기본적으로 고유변호가 일단 나와 있고, 두 번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표시, 부동산의 표시.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접수일자라든가 그리고 소재지, 지목 면적, 분할 같은 걸 표시해 놓고요. 건물은 접수일자, 소재지, 구조 용도, 그리고 면적, 분합 상태를 표시를 합니다.
갑부에는 소유권하고 관련된 권리를 기재합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이니까 소유권과 관련된 가등기, 뭐 환매, 특약,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는 다 소유권. 소유권 이전도 갑부에 들어갑니다. 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네, 이외의 권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저당권, 임차권 등은 다 을구에 되고,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된 거, 뭐 지상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은 다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권리 관계를 조사하고, 또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중개를 하다 보면 진정한 권리자인지, 진정한 권리자. 그렇죠. 매도를 하는데 그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 파악하는 여부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갖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 대장과 등기부상에 그 이름이 일치하나 안 하나 명의인이 그걸 확인하고, 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즉 임대인에 전화 걸어서 실제 이거 전대차 허락하셨냐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등기필증하고, 등기필 정보라고 그러죠. 요즘은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시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남편이 소유의 아파트 건물인데 부인이 파는 경우, 대리인이잖아요, 부인이. 자, 이런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 본인에게 추후에 전화 걸어서 부인이 이거 판다고 이거 인감증명하고 다 갖고 왔는데 맞냐고 확인하는 거 꼭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처분 능력도 확인해야죠. 처분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자연인인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껏 거래해놓고 취소당하면 중개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아예 무효인 거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예요. 그래서 그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미성년자라든가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격 유무, 대표자, 그리고 처분 권한이 있나 없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공동 소유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그렇죠. 공유 지분은 단독 처리 가능합니다. 자기 지분에 대해서. 근데 합유 지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총회는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규약이나 사원 총회 결의로 관리 처분이 가능하지 개인 자기 지분 같은 거 얘기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확인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죠. 바로 현장 답사나 탐문 질문 등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경상판공법, 경매 상속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꼭 반드시 현장 답사해야 되고, 등기 능력이 없는 것들이 있죠. 분유점지법에서 분묘기지권, 유치권, 뭐 점유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인 중개실무 제34강 시간이었고요. 여러분과 함께 3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사항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항, 내부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미공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조사에 대해서 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기록이죠.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